혹은 국군장병 위문, 의료계 그 지원 방안 뭐 이런 것들이 핵심 의제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아마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군병원이라는 것은 이제 아마 대전병원이 제가 알기로 군병원 중에 꽤 큰 병원입니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국종 이 교수가 이제 여기에 부임을 해서 병원장을 지금 맡고 있죠. 자, 그런 어떤 인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특히 여기에 이제 입원해 있는 장병들을 위로하는 뭐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분의 이미지가 좀 많이 닮았습니다. 이국종 지금 병원장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자신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단 있고 또 자존심이 강한 뭐 이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에 거의 뭐 워커홀릭이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이죠. 자,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 또 외모도 좀 비슷하게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등등 겹쳐지면서 오늘 이제 이 방문을 이루어진 것 같고,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군, 보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오늘 일정이 일단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 보면은 저기 이제 이국종 원장이 지금 국군 대전병원에 입원 중인 장병들을 소개하면서 현재 군 의료 체계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 귀한 발걸음 감사한다. 2010년 북한의 도발처럼 적 도발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모습을 안 보일 거라고 했고,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는 이국종 원장께 깊게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몇 번 거절당하기도 했다. 하시는 일 중요성 크다고 생각한다. 군복이 더 잘 어울린다. 언뜻 이 화면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국종 원장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국종 원장은 아시는 것처럼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군 선장을 살려낸 중증 의료의 권위자입니다. 지금은 국군 대전병원장이기도 하고요. 오늘 현장에 동행한 호준석 국민의힘 비대위 대변인에 저희 뉴스탑10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 말이 뭔지, 이국종 원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연이 뭔지 저희가 한번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이국종 되게 닮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말하는 속도라든가 이 템포나 이런 그 스타일 이런 게 되게 봤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이 두 한동훈, 이국종 두 분이 되게 닮은 데가 있구나, 통하는 데가 있겠구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이국종 원장님 브리핑 끝난 다음에 짧지만 저는 이분을 되게 깊게 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몇 번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거절당했다는 게 뭐 장관 때 어떤 거였는지 아니면 뭐 비대위원장 때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분한테 꽂힌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같이 좀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근데 이제 이국종 원장님은 본인의 그 영역에 대한 뭐 자존심 또 이제 그 사명감 그런 것이었겠죠. 그래서 아마 성사는 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두 분이 굉장히 이제 통하는 부분이 있다. 두 분이 굉장히 통하는 부분이 있다. 저 호준석 대변인의 말을 듣고 제가 이 그래픽을 다시 읽어볼게요. 이국종 원장님 깊게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몇 번 거절당하기도 했고, 하시는 일이 중요성 크다고 생각해서 군복이 더 잘 어울린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얘기는 한동훈 위원장, 이국종 원장과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성사는 잘 안 됐다. 그 전부터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국종 원장을 어떻게든 정치권에 같이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아마 탐내는 인재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 지금 뭐 민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영입 인재 이렇게 계속 나오지만 이국종 교수가 만약에 영입됐다라고 하면 여든 야든 아마 반향이 지금까지 영입됐던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국종 교수는 기본적으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의사인데다가 교수인데다가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그냥 뭐 그렇게 거의 최고 전문가 수준인데다가, 두 번째 단순한 전문가가 아니고요. 이국종 교수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헌신, 희생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요즘 그렇게 의대 열풍이 부는 게 그 의사 자격증 따면 이래저래 많은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국종 교수는 진짜 밤낮 없이 환자들, 중증 외상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봤는데요. 예. 2019년도에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3위로 이국종 교수가 뽑혔어요. 그런데 이국종 교수가 지금 현직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13등이 아니고 1등이 이순신 장군이고요. 2등이 세종대왕인데 이국종 교수가 13등이었어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느냐? 문재인 대통령이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몇 등이냐면 16등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인들한테 아주 각인이 되어 있는 희생의 상징으로, 헌신의 상징으로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든 야든 정치권에서 탐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제 생각에는 이국종 교수가 뭐 정치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현직 대통령보다도 한국인이 존경하는 물 3계단이나 높았던 게 바로 이국정 원장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여야 할 것 없이, 특히 여기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 비롯해서 그 전부터 이국정 원장이 좀 정치권에서 좀 더 큰 뜻을 펼쳤으면 하고 많이 기대를 했던 모양의 이 얘기를 보니까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선장을 구했던 바로 아덴만 의료 영웅 이국정 원장. 오늘 두 사람의 현장 모습을 저희가 대전에서 영상이 지금 긴급히 들어와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술 받고 지금 좀 많이 회전된 상태입니다. 세종대왕암에 저 함정요원입니다. 선생님은 해군에 대한 애착이 확실히 잘 치료받으시고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짧지만 대단히 깊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또 몇 번 거절당해서 더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 뒷받침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뭐 군 의료 체계나 장병 군 복지에 대해서 좀 더 뒷받침하겠다는 말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짧지만 좀 강하게 인상이 있고 몇 번 제안을 했었는데 거절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직접 현장에서 했었네요. 근데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게 벌써 6년 전 얘기네요.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이 이국정 현 원장에게 비대위원장 맡아달라라고 했다가 그 정도 역량 되지 않고 내국인 부족타가 거절했던 사례, 과거 사례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제로 베이스에서 할 테니까, 정권을 줄 테니까 그런 뜻이겠죠. 비대위원장 맡아달라고. 지금 그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2018년 7월이네요. 그런데 본인이 거절을 했죠. 나는 그러한 정도의 역량이 되지 않고 내공이 부족하다. 사실은 만약 그때 받아들였으면 뭐 지금 현재 와서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실제적으로 그 뒤에 어떤 삶이 오히려 지금 외상센터장으로서 역할, 지금 또 국군 대전병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고, 또 닥터 헬기나 또 군병원 또 예산 부분을 치열하게 현장에서 이렇게 인솔하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지 않았겠나 생각하고요. 오히려 차라리 그때 거절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그 국군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군 병원 예산 확보라든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더 이바지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오늘 오후 2시였습니다. 저기 보면 앞서 저희가 현장 취재를 했던 호준석 비대위 대변인 말고도 뒤에 보면 뭐 유희동 정책의장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인사죠. 대전이 지역구인, 대전 유성이 지역구인 이상민 의원도 오늘 국립대전병원, 국군 대전병원 현장 방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어쩐지 그래서 좀 왜 좀 친하고 뭔가 인연이 있었다 했더니 과거에 저렇게 영입하려고 했던 짧지만 깊은 인연이 있었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대전 현장 화면이었고요. 그런데 이 참 가만히 두질 않는 여야에서 이국정 원장은 이 사람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원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요, 긴급 피난이라고 해가지고 다 해도 됩니다. 원래는 그냥 불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긴급 피난이라고 법을 어기는 게 형법에 의해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협조 요청을 좀 하도록 하시고, 우리 이 선생님은, 교수님은 그냥 필요한데 아무 데나 가장 빨리 내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훌륭하세요.
이 교수님 좀 웃으세요. 인사 쓰시면. 웃어요 좀. 잘 안 웃으세요 원래. 제가 잘 챙길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어떤 새로운 거 많이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 저 당시 상황 또한 6년 전이고요. 당시 이제 김성태 권한대행이 영입 제안에서 비슷한 시점에 또 당시 이제 아주대 교수였던 이국종 원장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와도 당시 닥터 헬기를 두고 많은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청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고 야당의 수장이 이재명 대표, 이국종 원장도 인연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당시로 좀 돌아가 보면 닥터 헬기뿐만 아니고 이제 외상권역센터라는 좀 대다수 국민들이 낯선 이 이슈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든 인력이든 모든 것들이 좀 필요하구나. 저런 것들의 힘이 어떻게 보면 이국종 교수님의 헌신을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닥터 헬기뿐만 아니라 의료에 대한 처우 개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인 관심 및 예산이 투입된 시기인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지금 봤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4일 이제 어떻게 보면 내일 모레 덴마크라든지 독일의 해외 순방인데 취소 사유가 안보라고 합니다. 안보. 그만큼 안보가 중요하다면 정말 이국종 교수를 이제는 닥터 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국군 대전병원장에 계시기 때문에 예. 지금 최상병권 관련해서도 지금 해병대 지원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무기 지원든 예상 투입하지만 결국에 군인은 자산은 유형 자산, 그 군인이기 때문에 예. 그런 군인의 정신의 어떤 강화 그리고 처우 개선 그리고 다쳤을 때도 국가가 그리고 죽음이 있을 때도 생명의 국가가 책임져 준다라는 그런 신뢰 의미에서 이국종 교수를 만난 것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적절한 시기와 타이밍이라고 판단됩니다. 저 때가 이제 6년 전, 5년 전 화면이었고 사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난 화면을 잠시 좀 보면 군복을 입은 사실 명예 군인이기도 했었는데 저렇게 군복을 입은 지난번에는 이제 아주대 교수 때는 의사 가운을 입었다면 이렇게 군복을 입고 공식석상에 이제 모습을 드러낸 이국종 원장 모습도 참 이채롭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닥터 얘기도 나왔고 여러 응급 의료 체계 얘기가 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사실 올 초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당시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왜 이 대표가 굳이 헬기를 탔는지 이렇게 최근에 되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응급 헬기 특혜가 본인이 결정한 게 맞는지 굳이 왜 헬기 타고 가겠다고 한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물을 때마다 한 번도 답을 못 들었거든요. 답을 안 하는 것도 답입니다. 민주당 분들께서 왜 의료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지역 의사제, 지역 공공의대를 추진해 지역의 병원을 이용하라고 하더니 정작 본인들은 최고 수준의 부산대병원을 두고 서울대병원으로 가버렸습니다. 내과 의사인 저를 비롯한 부산대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전국의 모든 의사들은 제 앞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누워 계시든 이재명 대표님께서 누워 계시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할 겁니다. 사실 이국종 교수, 이국종 원장하면 권역 외상센터가 가장 먼저 생각나고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올 초에 이른바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특혜 논란 때문에 사실 이게 좀 겹쳐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닥터 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소방 헬기와는 좀 다릅니다. 닥터 헬기는 이 안에서 실제 수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어떤 이 시설을 갖춘 헬기인데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 한 8대인가 9대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주대와 그다음에 이제 이 부산대 여기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수술도 많이 하고 굉장히 뛰어난 이제 권역 외상센터로 지목돼 있고 특히 이국종 교수가 여기를 정말 훌륭한 곳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당시에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아주대하고도 여러 가지 갈등을 빚었습니다만은 또 헬기가 이제 여기 수시로 이제 안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또 소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때 민원이 많아서 그걸 아마 그때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문제를 또 해결했고 뭐 그런 인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런 광역 그 외상센터와 시스템 헬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본인이 직접 이거 도입도 추진했고 등등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는 주로 경기권 그다음에 인천권 이쪽을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짧은 거리에 빨리 환자들을 실어와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산대 병원에 있을 때
거기는 부산대병원은 닥터 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방 헬기가 2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이용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 소방 헬기가 처음으로 서울까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440km를 비행을 해서 서울까지 왔는데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외상센터가 임상 경험도 많고 굉장히 최고의 시설이고 많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대병원은 또 그냥 외상센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이야기했다 그러면 옛날에 성남의료원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아주대 같은 경우도 원형 외상센터는 굉장히 뛰어난데 왜 아주대를 오지 않고 왜 하필 서울대로 갔을까에 대한 지금 의문은 여전히 풀리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예. 특히 본인이 저렇게 이제 닥터 헬기의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저렇게 소방 헬기가 한번 떠서 서울까지 오면 만약에 그 인근에 부산 인근에 어떤 사고가 나고 환자가 있을 때 헬기 한 대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를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왔던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행보, 이국정 원장 만나서 군 의료 체계 점검하는 내용을 살펴봤다면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오늘 행보도 청년층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주 충북의 중심 또 대한민국의 중심 이곳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 얘기하면 다른 분들하고 키 높이가 맞아서 제가 워낙 키가 크기 때문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또 서울대 10개 시대 지방 공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사실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 불균등 지원이 필요하다.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청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또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그런 합리적인 그리고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안이 뭔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파란 옷 입고 계신 분도 많은데 자, 함께 해줘서 고맙고요. 민주당의 공약 실천, 그러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방 소멸, 수도권 폭발 중심의 대학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거점 국립대 9곳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죠. 근데 이제 앞서 얘기한 것과 조금은 겹칠 수 있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동시에 불거졌던 게 바로 지역 의료 비하 논란 때문에 지방 소멸, 수도권 폭발 중시 좋은데 이제 본인이 그때 말과 행동이 좀 다르지 않았나. 사실 그때도 지역 의료 비하 논란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비하라기보다는요, 이게 현실적인 것이죠. 사실은 저도 지인이라든지 가족이 아플 때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 가자라는 것들이 그런 현실 자체에 대한 문제고요. 저도 이제 지방에 있어 보면 훌륭한 학생들이 서울에 갑니다. 왜냐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것인데 저기 이제 서울대 10개라는 것이 또 서울이라고 해서 여당 비대위원장이 김포가 이제 서울에 되는 메가 서울, 서울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요. 예. 서울대 같은 대학교를 지방에 10개 만들자는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 아니고 이제 전문가 교수님들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책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설명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서울대에 비해서 지방의 훌륭한 대학교가 투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투자를 먼저 하자. 다만 이 투자가 단순히 돈에 대한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백년지 대계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청년 유출을 막는 것이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할 필요는 없는 것이 예. 이게 앞으로 절출생과 다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역의 경쟁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서울대 하는 한 단어 때문에 또 지역 비하 이렇게까지 폄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수장의 행보, 특히 이국종 원장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인연들이 각각 여야 대표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 길지 않게 첫 번째 이슈로 새 그림 만나봤습니다.